해외 자원 개발 문제를 먼저 지적드리고 싶은데, 이 해외 자원 개발에 따른 막대한 손실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그 국감에서도 지적되고 우리가 국정조사까지도 했는데, 그때마다 사실 그 거의 자료를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하지 않거나, 아니면 심지어 자료를 왜곡해가지고 사실을 그 국회와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당시에. 오늘 그 얘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특히 2008년 이후에 무리한 해외 자본 개발을 위한 국가적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3개 공사에 이 43조 원이 넘는 투자에서 그중에서 벌써 13조 원이 넘게 손실을 이루어졌고요. 이 대부분 2008년도부터 2012년 것만 유독 손실 규모가 큽니다. 부실 규모도 크고요. 이러한 그 사업들에 대해서 공사들이 비용은 과소평가하고 수익은 과대평가해서 실제 회수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국회를 기만해왔던 거죠. 지금 실제로 이명박 정부의 자원 3사 투자액이 25조 7천억인데 현재까지 회수액이 손실 규모가 확정된 게 거의 13조 원이 넘습니다. 자원 3사 보면 석유공사 금년도 말에 지금 부채 규모가 600%가 넘습니다. 지금 자체 그 추정에 따르면 2021년에 800%를 넘습니다. 광물자원공사는 지금 완전 자본장식 상태고요. 거의 밑빠진 독이 물붓기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하베스트 문제인데, 하베스트 지금 최소 그 손실이 한 8조 원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인수액이 4조 5천억 들어갔고 2016년 말까지 투자액이 한 8조 원이 들어왔는데 하나도 남은 게 없습니다. 현재 가치가 따져보면 2조 원에 달하는 빚을 갚아줘야만 매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8조 원 자체가 허공에 날아가는 겁니다. 이 2009년 하베스트 인수경과 좀 살펴보겠는데, PPT를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2009년 10월 16일 날 이 하베스트가 거부됐습니다. 이것까지 확인이 된 거예요. 17일 날 강혜원 씨, 당시 석유공사 사장이 귀국해서 최경환 장관을 만나고 바로 현지팀에 결렬된 협상을 다시 하라고 지시하고 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그 당시 국정조사에서 당시 최경환 장관은 자기는 전혀 지시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만, 그 다음날 다음 주 10월 19일 날 총리실에서 에너지 협력 외교 자원협의회가 개최됩니다. 여기에 강혜원 석유공사 사장도 참석하고 산업부에서 2차관, 당시 직영부 2차관이 참석을 하죠. 여기서 근데 어떤 내용이 논의되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당시 총리실 회의 내용인데, 2009년도 10월 19일 날 해외 자원개발 추진 성과 얘기가 나옵니다. 해외 자원개발 추진 성과죠. 그래서 이 다수의 유망 프로젝트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정부의 강력한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기존 탐사 강구 확보해서 생산 강구 매입, 해외 기업 인수 M&A로 전략을 바꾸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간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소규모 석유기업 대상으로 동시다발적 M&A 추진하라고 해서, 이날 밤에, 그 다음 날이죠. 2009년 10월 20일 날 밤에 우리나라 시간 밤 10시에 석유공사하고 하베스트가 인수가 확정됩니다. 계약서를 체결하는 거죠. 즉 당시 최경환 직영부 장관은 자기는 지시한 바 없다고 했지만 사실상 이걸 지시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증인 채택에서 오늘 이 자리에 당시 책임이 있는 당시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었던 윤상직 전 장관, 최경환 전 장관, 그 다음에 박영준 당시 국무조정실 차장 다 증인 채택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만, 야당 측 반대로 채택이 안 됐습니다. 국민의 손실이 8조 원에 달하는 계약을 이렇게 정권 차에서 밀어붙여놓고 모르셔야 하는 거죠. 이거는 장관님,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나 검찰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지켜보고 불법적인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차원에서 좀 추가적인 조사해야 되겠죠? 네,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여러 차례 지금 감사원 감사 있었지만 정부의 비협조, 그 다음에 사실상 봐주기 감사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감사원 감사해야 되고, 필요하면 이 검찰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의 직권남용이나
그 배임에 관련된 걸 조사를 해야 됩니다. 최근에 김신정 사장이나 강영원 사장에 대해서 법원에서 무혐의 판결 나는 거는 사실 검찰이 부실 수사한 겁니다.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그냥 대충 손실만 갖고, 사실 배임죄는 손실 자체로만 갖고 이 배임죄를 인명하는 건 아니죠. 얼마큼 고의적으로 개입했냐는 얘기인데, 사실 단화사 보세요. 그 다음 장 보면 이게 이 윤상직 당시 산업부 장관이 우리가 국정조사할 때 이 허위로 이 자료를 조작해서 이 부가가치 소위에서 회수율을 조작을 합니다. 모든 다 미국의 기관들이 사실은 매장량에서 확인 추정은 확정적으로 추정을 하고 가능 분야는 넣는 경우도 있고 안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량의 잠재 탐사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는데 이것을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자원 회수율이 무려 114%에 달한다고 이게 왜곡 보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명박 대통령이 본인의 자서전에 포함시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윤상직 당시 장관한테 알려주신 건지, 아니면 윤상직 전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 자서전에 이 내용 쓰시라고 알려드린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회수율을 조작을 해서 예상 회수율을 무려 석유공사는 34억 불 이상으로 하고, 실제로 다른 공공기관, 미국 기관들이 하는 걸 중심으로 보면 16억에서 20억 불에 불과한 것을 회수율을 조작을 하죠. 다음 페이지 보면 이 회수율 전망을 다 조작합니다. 회수율 전망이 석유공사나 광물공사, 가스공사 다 사업 참여 당시하고 국정조사 당시 현재가 다 다르죠. 국정조사 당시에도 118%라고 하는데 현재로 보면 87%밖에 안 됩니다. 석유공사. 광물공사는 55%밖에 안 되고요. 가스공사도 129%. 합해보면 사업 참여 당시 225%. 윤상직 당시 장관이 발표한 회수율을 보면 121%. 현재로 보면 95%입니다. 명백한 자료 조작 왜곡을 통해서 당시 국정조사를 무력하고 국민을 기만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하게 철저하게 산업부 장관이 저 공사 자료 받으셔가지고 조사하시고 필요하면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답변하실 수 있어요? 네. 사업에 대한 전망을 가름할 수 있는 회수율에 대한 기본 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산업부에서 한번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우리가 국정조사할 때 이 허위로 이 자료를 조작해서 이 부가가치 소위에서 회수율을 조작을 합니다. 모든 다 미국의 기관들이 사실은 매장량에서 확인 추정은 확정적으로 추정을 하고 가능 분야는 넣는 경우도 있고 안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량의 잠재 탐사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는데 이것을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자원 회수율이 무려 114%에 달한다고 이게 왜곡 보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명박 대통령이 본인의 자서전에 포함시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윤상직 당시 장관한테 알려주신 건지, 아니면 윤상직 전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 자서전에 이 내용 쓰시라고 알려드린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회수율을 조작을 해서 예상 회수율을 무려 석유공사는 34억 불 이상으로 하고, 실제로 다른 공공기관, 미국 기관들이 하는 걸 중심으로 보면 16억에서 20억 불에 불과한 것을 회수율을 조작을 하죠. 다음 페이지 보면 이 회수율 전망을 다 조작합니다. 회수율 전망이 석유공사나 광물공사, 가스공사 다 사업 참여 당시하고 국정조사 당시 현재가 다 다르죠. 국정조사 당시에도 118%라고 하는데 현재로 보면 87%밖에 안 됩니다. 석유공사. 광물공사는 최경환 전 장관, 그 다음에 박영준 당시 국무조정실 차장 다 증인 채택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만 야당 측 반대로 채택이 안 됐습니다. 국민의 손실이 8조 원에 달하는 계약을 이렇게 정권 차에서 밀어붙여놓고 모르셔야 하는 거죠. 이거는 장관님,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나 이거 검찰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지켜보고 불법적인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차원에서 좀 추가적인 조사해야 되겠죠? 네,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지난번 여러 차례 지금 감사원 감사 있었지만 정부의 비협조, 그다음에 사실상 봐주기 감사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감사원 감사해야 되고 필요하면 이 검찰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의 직권남용이나 배임에 관련된 걸 조사를 해야 됩니다. 최근에 김신정 사장이나 강영원 사장에 대해서
법원에서 무혐의 판결 나는 거는 사실 검찰이 부실 수사한 겁니다.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그냥 대충 손실만 갖고, 사실 배임죄는 손실 자체로만 갖고 이 배임죄를 인명하는 건 아니죠. 얼마큼 고의적으로 개입했냐는 여기인데, 사실 단화사 보세요. 그 다음 장 보면 이게 이 윤상직 당시 해외 자원 개발 문제를 먼저 지적드리고 싶은데, 이 해외 자원 개발에 따른 막대한 손실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그 국감에서도 지적되고 우리가 국정조사까지도 했는데, 그때마다 사실 그 거의 자료를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하지 않거나, 아니면 심지어 자료를 왜곡해가지고 사실을 그 국회와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당시에. 오늘 그 얘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특히 2008년 이후에 무리한 해외 자본 개발을 위한 국가적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3개 공사에 이 43조 원이 넘는 투자에서 그중에서 벌써 13조 원이 넘게 손실로 이루어졌고요. 이 대부분 2008년도부터 2012년 것만 유독 손실 규모가 큽니다. 부실 규모도 크고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공사들이 비용은 과소평가하고 수익은 과대평가해서 실제 회수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국회를 기만해왔던 거죠. 지금 실제로 이명박 정부의 자원 3사 투자액이 25조 7천억인데 현재까지 회수액이 손실 규모가 확정된 게 거의 13조 원이 넘습니다. 자원 3사 보면 석유공사 금년도 말에 지금 부채 규모가 600%가 넘습니다. 지금 자체 추정에 따르면 2021년에 800%를 넘습니다. 광물자원공사는 지금 완전 자본장치 상태고요. 거의 밑빠진 독이 물붓기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하베스트 문제인데, 하베스트 지금 최소 손실이 한 8조 원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인수액이 4조 5천억 들어갔고 2016년 말까지 투자액이 한 8조 원이 들어왔는데 하나도 남은 게 없습니다. 현재 가치가 따져보면 2조 원에 달하는 빚을 갚아줘야만 매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8조 원 자체가 허공에 날아가는 겁니다. 이 2009년 하베스트 인수경과 좀 살펴보겠는데, PPT를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2009년 10월 16일 날 이 하베스트가 거부됐습니다. 이것까지 확인이 된 거예요. 17일 날 강혜원 씨 당시 석유공사 사장이 귀국해서 최경환 장관을 만나고 바로 현지팀에 결렬된 협상을 다시 하라고 지시하고 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그 당시 국정조사에서 당시 최경환 장관은 자기는 전혀 지시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만, 그 다음날 다음 주 10월 19일 날 총리실에서 에너지 협력 외교 자원 협의회가 개최됩니다. 여기에 강혜원 석유공사 사장도 참석하고 산업부에서 2차관, 당시 직영부 2차관이 참석을 하죠. 여기서 근데 어떤 내용이 논의되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당시 총리실 회의 내용인데, 2009년도 10월 19일 날 해외 자원개발 추진 성과 얘기가 나옵니다. 해외 자원개발 추진 성과죠. 그래서 이 다수의 유망 프로젝트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정부의 강력한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기존 탐사 강구 확보해서 생산 강구 매입, 해외 기업 인수 M&A로 전략을 바꾸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간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소규모 석유기업 대상으로 동시다발적 M&A 추진하라고 해서, 이날 밤에, 그 다음날이죠. 2009년 10월 20일 날 밤에 우리나라 시간 밤 10시에 석유공사하고 하베스트가 인수가 확정됩니다. 계약서를 체결하는 거죠. 즉 당시 최경환 직영부 장관은 자기는 지시한 바 없다고 했지만 사실상 이걸 지시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증인 채택에서 오늘 이 자리에 당시 책임이 있는 당시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었던 윤상직 전 장관,